알겠습니다. 78페이지 두 개 표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원에 대한 내용과 중학교 때는 이렇게 기호화해서 표현해 라고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먼저 우리가 눈에 익혀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원주율은요.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동그라미 해주세요. 에 대한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B로 나타낼 때 우리 어떻게 했어? A와 B의 B라고 하면은 A 대 B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A에 대한 B의 B라고 하면은 완전 딴 세계죠. 에 대한에 붙으면 B로 간다고 했어. 그래서 기억나? 나랑 같이 했던 그대여 은서야. 에 대한 오른쪽 기준량. 에 대한 오른쪽 기준량. 세 글자짜리로 이렇게 외웠었거든 우리가. 그래서 뒤로 갑니다. 근데 얘는 뭐래요?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래. 그러면은 원 둘레 대 원의 지름이겠지. 근데 얘는 B야 B. 근데 얘가 비율이 되는 거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야? 비율은 뭐나 뭐로 표현해? 분수나 소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 얘가 원주율이었다. 이게 원주율이었다. 근데 그 원주율은 3.14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절대 끝이 안 나고 있는 무한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끝이 있어. 그건 유한소수. 끝이 무한하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 걔는 무한하다 해가지고 무한소수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규칙성이 있는 게 있고 규칙성이 없는 거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건 중학교 2학년 가서 배웁니다. 끝이 무한하게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게 누구야? 파이라는 기호입니다. 얘는 원주율을 나타내요. 자, 이름이 뭐라고? 파이. 파이 하니까 피읍 생각나지? 근데 피읍을 쓸 때 이걸 한쪽 다리를 꺾어줘야 돼.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는 꺾고 하나는 꺾어줘.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는 꺾는 거야. 오케이? 너무 좋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 초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곱셈이 수월해졌다. 좀 긍정적으로 가져갑시다.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쉬운 것도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요. 요거 이제 한 가지 더. 반지름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반지름은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둘레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길이를 알게 하는 거. 얘는요. L이라고. 너무 안 이쁘게 됐다. L이라고 표현합니다. L 이렇게. L. 그리고 넓이는 원의 넓이도 있을 테고 부채꼴의 넓이도 있습니다. 넓이는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했어요? 원의 둘레. 초등학교 때 원 둘레를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근데 이 지름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라고 붙일 수 있지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원주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우리 R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 R 더하기 R 곱하기 파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는 괄호 쳐줘야 돼. 왜냐면은 얘가 괄호가 안 쳐져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먼저 계산이 되잖아. 안 되지 그럼. 그래서 R 더하기 R 하면은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 거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뭐가 돼, 우진아?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R 더하기 R. R 더하기 R. 동료한끼리 계산했어. 뭐 될까? 은서야. 이거 동료한끼리 계산했어. 뭐야? 1 더하기 1이랑 똑같잖아. 응. 자신있게 얘기해. 응. 2 하고 끝나면 안 되지. 2 그 다음에 누구 해줘야 돼? 2라고 하면 안 되지. 뒤에 누구야 이거? 이거는 붙여줘야지. 2R 2R 곱하기 파이인 거야. 그런데 얘를 2R 파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2파이 R이라고 외워주세요. 그래서 원 둘레 공식 중학교 버전입니다. 2파이 R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다. 원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R 곱하기 파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는 곱하기를 2번 했어. 곱하기를 2번 하면은 누가 생겨? 거듭 제곱해서. 그렇지. 그래서 R 제곱 파이라고 하는데 얘를요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요거 곱하기 길이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요 최종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중학교 버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면 안 외워져요. 그리고 빨리 까먹어요.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스토리를 알고 계시자고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은 알려줬어. 둘레를 구하래. 그러면은 2파이 R이라고 했지? 2 곱하기 R이 5야 곱하기 파이야. 그래서 10 파이 하고 나서 옆에다 센티미터 써주면 됩니다. 얘는요 파이 R제곱이라고 했어요. 5 곱하기 파이예요. 25 파이 하고 나서 단위만 제곱 센티미터. 됐죠? 얘도요. 이제 얘 생략할게.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18 파이 센티미터. 얘는 9 곱하기 파이 99 81 파이 제곱 센티미터. 얘는 6이래.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12 파이. 얘 센티미터 있던가? 있었네. 얘도 있네. 다 있네. 단위가 센티미터.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36 파이 제곱 센티미터. 얘는 지름이야. 죄송해요. 지름이었어요. 얘 지름이잖아. R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 3. 그러면 여기 3으로 바꿔야겠지? 3 6입니다. 3 곱하기 3입니다. 9입니다. 얘도요. 지름이 14라고 한 거를 반지름은 7이야 라고 하나 구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2 곱하기 7 곱하기 파이 14 파이 센티미터. 얘는 7 곱하기 7 곱하기 파이 49 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이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둘레 이렇게 공부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채꼴은요 원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봐봐요. 원의 둘레 공식에 곱하기 360도 중에 중심각 이라는 것만 붙으면 누가 되냐면요 호의 길이가 됩니다. 둘레는 L로 표현한다고 했죠?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 L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인데 그 중에 360도만큼 중에서 일부분
부채꼴은 중심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호의 길이는 항상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360도분의 중심각을 하면은 그 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호의 길이가 나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괜찮지?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문제풀이는 이따가 할 거고요. 잠깐만 뒤로 가볼게요. 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부채꼴의 넓이거든요. 부채꼴의 넓이. 넓이는 S. 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자, 요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뭐라라? 중심각이 없는 경우가 있네? 중심각을 몰라. 그런데 누구랑 누구를 알아? But 누구랑 누구를 알아? 호의 길이랑 반지름을 알아. 그러면은 이때는 누구로 할 수 있냐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입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입니다. 다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원의 일부분인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호의 길이가 없네? 반지름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다 자른 거야. 옛날에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수학자가 싹싹싹 채썰기를 한 거야. 예전에 원의 넓이 했을 때도 이렇게 한번 썰어가지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부채꼴로 이렇게 채를 썬 거야. 그리고 나서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반을 갈랐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1 L이 될 것이고 여기도 2분의 1 L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이어붙인 거야. 요렇게 이어붙인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L이 될 것이고 여기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의 모양이 사각형의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각형은 어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잖아. 그래서 R 곱하기 2분의 1 L을 했으니까 2분의 1 RL이 된 거야. 이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중심각의 그 크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호의 길이랑 반지름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으니 그 방법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 방법 두 가지로 다 해볼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원래 원의 둘레를 구하는 것처럼 이 파이 r을 먼저 해준 다음에 360도 중에서 나는 일부분인 중심각 60도만큼만 구할 거야 라고 세팅을 해주면 돼. 근데 요 반지름의 길이도 주어져 있지? 그래서 요 자리에 6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곱하기 6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봐봐. 숫자가 너무 크잖아. 약분을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약분을 해줘. 그러면 얘가 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서 얘가 1분의 6이니까 서로 또 약분되는 거 보여요? 응. 그래가지고 이 파이하고 호의 길이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 센티미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이 360도분의 60도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그 책에 보면 79페이지 개념 2번에 밑에 초록 색깔 보면은 이거 있잖아.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고 외워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6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비례식을 세워가지고도 풀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는 원의 둘레 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36도 대 x. 그 x는 이제 중심각인 거야. 그러니까 원의 둘레 대 호의 길이는 360도 대 중심각. 얘는 이제 그 부채꼴에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죠? 같다니까. 그랬을 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똑같아요 라고 해서 풀어도 된다. 근데 나는 하나 더 제안할게. 자, 방법 1, 방법 2, 방법 3 하나 더 있어. 360도일 때는 그냥 원 둘레야. 그런데 60도일 때는 뭘까? 이렇게. 이 뭘까는 뭐겠어? 호의 길이겠지? 호의 길이 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L로 해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 얘도 내양의 곱, 외양의 곱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봐봐. 360에서 이 방법도 있잖아. 내양의 곱, 외양의 곱만 꼭 하라는 법 있어? 없어. 얘가 앞쪽에 있어서 전항이었죠? 전항끼리 중심각의 크기가 나와져 있어. 후항은 뭐야? 원의 둘레의 길이, 호의 길이끼리 나와있지? 호의 길이가 360도짜리는 그냥 원의 둘레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얘도 호의 길이, 얘도 호의 길이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얘가 지금 60도에서 아니 360도에서 60으로 됐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야? 나누기 6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6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찾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버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개념 더 알아보기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총 3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럼 이어서 또 밑에 거 해볼게요. 얘는 둘 다 요구했어.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둘 다 하재. 그럼 얘는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45도야. 근데 360도분의 45도는 약분하면은 8분의 1이야. A반에서 했어. 자, 그러면은 식을 또 써볼게요.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1이에요. 서로 약분했어요. 2파이 센티미터예요. 얘는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죠?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1이에요. 약분해서 8파이 아이고 제곱 센티미터예요. (8파이) 제곱 센티미터. 단위 잘해줘야 돼. 그냥 센티미터라고 하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얘는요 2파이 아래 360도분의 135도예요. 135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135 2 60 안되네. 3 안되네. 얘는 그냥 똑 떨어지진 않겠다.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135 얘를 계산하면 되고 얘는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60도분의 135를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서 약분하면 얘는 3파이가 나오고 얘는 6파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똑 떨어지지 않고 얘가 8분의 3으로 약분이 됩니다.